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랑의 이제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이제 단독자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인 케르케고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 앞에 단독자가 되는 어떤 경험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제 독립하는 또는 이제 살아있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들,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제 타겟들을 우리에게 설정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계속 뭐 공동체 또 그냥 남과 더불어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로 인식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당연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동물적인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냥 침팬지처럼 어울려서 살고 그냥 우리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고 우리 DNA에 써진 대로 사는 것들이 우리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축생의 모습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케르케고르가 던지고 있는 이 단독자라고 하는 거, 내가 정말로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성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생각들이 모조리 다 무너지면서 앞으로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이걸 이제 실존적인 기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뭐 다른 때는 별로 이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지만 내가 이제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뭐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육아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선택을 하게 될 때 거기서 항상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요. 내가 이걸 하게 됐을 때 이제 기후비용이 생기는 것들이죠. 이걸 하면 다른 걸 못 하게 되는데, 또 내가 이 남자를 만나면 다른 남자를 못 만나게 되는데, 또 이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다른 회사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저울질을 하게 될 거고, 그런 의미에서 뭐가 가장 좋은 것인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딱 한 번만 기회가 주어져요. 여러분들이 뭐 계속해서 윤회를 해가지고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나서 또 뭐 좋은 어떤 기회를 누리거나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런 이제 상황, 이게 이제 궁극적인 상황인데 철학적 실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딱 한 번 살 수 있고 한 번 살고 있는 무대에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인가, 가장 행복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케르케고르가 던지고 있는 단독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유실론적 실존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살면서 이제 중요한 순간들이 이제 오게 될 거예요.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한 3번 정도 한번 중요한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데, 그 3번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뭐 아무리 뭐 금수저, 뭐 은수저, 뭐 흑수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자, 누구나 공평하게 한 3번 정도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내가 이제 그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취업을 할까 대학원을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취업을 안 하고 이제 대학원을 가겠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제 막연했던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면 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취업을 하지 않으면 이제 돈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막 아주 자질구레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실존적인 상황들이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이제 4학년 학생들은 이제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될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여자나 남자를 만났을 때 누구와 결혼해야 될 것인가. 뭐 정말 여러분들 모든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다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 중에 누군가를 딱 한 번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선택하면 그 사람과 평생 가야 돼. 물론 이제 뒤중에 그 가운데 이제 바뀔 수 있지만.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단독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제 자기 어떤 성찰, 또 자기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우리가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이제 이 단독자 경험이 달라붙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독보적이기 때문이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똑같이 존재한다 그러면 뭐 그 사람이 원 오브 데이면 그렇게 크게 가치가 같지 않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이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옛날에 뭐 나온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이제 여자가 길을 같이 가다가 남자와 같이 가다가 산속에 올라가는데, 산속에서 이제 자기 이제 머리핀이 떨어졌어요. 그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나무에 이제 걸려 있는데, 그거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 남자가 얘기해줘. 아니, 그거 뭐 가게에서 사면 되는데 왜 그거를 사려고 그래? 라고 얘기하니까, 자, 그건 이제 자기 돌아가신 엄마가 자기한테 준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머리핀인데, 머리핀 공장에서 얼마나 많이 찍어내겠어요? 뭐 수십만 개 찍어내겠죠? 근데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저기 나무에 걸려있는 저 머리핀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하나밖에 없는 거죠. 엄마가 나한테 준, 마지막으로 나한테 준 유일한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 어떤 이제 절박함, 또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만들고 그 사람과 계속 평생을 같이 하게 만들고 내가 모든 걸 다 그 사람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아깝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딱 하나라고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애인을 사랑할 때 그런 마음도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아이를 갖게 되면 아이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뭐 분유를 사거나 뭐 기저귀를 사거나 뭐 유모차를 사거나 가장 좋은 걸 사고 싶어요. 나는 돈이 없어도 내가 굶어 죽어도 내 아이한테는 뭐든지 다 좋은 거, 가장 비싼 거, 럭셔리한 거 이런 것들을 주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큰 아이들, 큰 애한테 그렇게 많이 가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다 한두 명이지만 그 전에 이제 조사한 것 따르면 자, 이제 뭐 미국이든지 우리나라 이제 명문대 가는 애들 보면 다 첫째 아이들이에요. 왜? 첫째 아이들한테 전폭적으로 다 쓰거든. 이제 둘째, 셋째 하면 이제 그 정감들이 좀 떨어져요. 예, 왜냐하면 이제 첫째한테 썼던 것들 알거든. 그걸 이제 쓴다고 해서 그게 뭐 완전하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니까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좀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 자, 그 아이가 하나이고 그 아이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털어 넣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부모의 사랑이고, 자, 그런 부모의 사랑이 단순하게 한 사람의 인격체에 대한 어떤 존중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을 때 사회적인 사랑으로 이제 확대됐을 때도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독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고, 자 오늘은 이제 그 사랑의 요소 중에 이제 매혹이라고 하는 거, 이 attraction이라고 하는 것의 요소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 사랑은 이제 어떻게 시작하는가? 사랑의 시작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모태솔로가 아닌 이상 누군가 이제 사랑하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이 짧으나마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고 그런 경험을 했을 텐데, 자 그런 경험의 출발점은 뭐냐면 끌림이에요. 끌림. 누군가 나한테 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미팅을 가든지 소개팅을 가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 딱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다 고만고만한데 그 고만고만함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계속 신호를 보내는 사람. 뭐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유독 눈이 가는 사람이 있죠. 자, 이게 이제 끌림이라고 하는 것이고 매혹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사랑의 시작은 대부분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논리적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제 끌리는 이유가 뭔가 어떤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 건데 그 독특한 분위기는 나한테만 포착될 수 있는 것들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나의 타입이 아니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뭐 이제 그런 경험들 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들 선 보거나 그럴 때 선을 뭐 한 100번 봤는데 선 첫 번째 봤던 사람을 또다시 100번째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에 이제 꼴이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이제 처음에는 그게 전혀 이제 매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독특한 이제 취향들 또 독특한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무의식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두면서 100명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것들이 그런 거 의외는 채워질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매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제 실험 중에 하나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진을 가져와가지고 이걸 이제 다 잘라. 그래서 눈 자르고 뭐 코 자르고 다 자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사진하고 다 섞어가지고 자 마음에 드는 눈 타입, 마음에 드는 코 타입, 마음에 드는 이제 얼굴 타입을 고르세요. 그러면 자기 남편이나 자기 와이프를 다 선택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들을 끌어당기는 뭐 이제 우리가 소울메이트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뭔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 굉장히 끌리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집신도 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천생 배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취향과 관련된 어떤 끌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사람과 이제 만나서 사는 것과 전혀 이제 끌리지도 않고 그냥 어떤 재산 보고 뭐 학력 보고 또 이제 어떤 조건을 보고 이 사람이 이제 몇 등급인가, 3등급, 4등급인가, 1등급인가, 그것에 맞춰서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그게 이제 행복하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물론 이제 개인마다 이제 행복의 기준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결혼의 삶을 이끌어갈 것인가, 연애의 삶을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은, 자, 이런 끌림에 의해서, 이런 어떤 끌림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어떤 관계들을 맺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끌림이 이제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 끌림 때문에 그 사람이 단독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사람이 이제 유일하게 독보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는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이제 첫 번째 불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매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 관계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단거리를 뛰고 있다라고 그러면 뭐 100m, 200m, 400m 그냥 뭐 사람들이 만나고 뭐 즐기고 거기서 이제 관계들이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결혼 관계라고 하는 거,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20년, 30년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생 이런 어떤 이제 관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밀고 끌고 당기는, 그리고 계속해서 좀 보링하다고 생각할 때, 지루하다고 생각할 때도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요소들이 이제 필요한데, 자, 이제 그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이제 이 매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매혹은 파고 파도 알 수가 없어요. 항상 이건 결핍이고, 항상 퀘스천 마크이고, 항상 이제 뭔가 계속 샘솟는 어떤 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매혹이 있는 사람과 뭔가 이제 이런 이 매혹이라고 하는 전략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좌우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뭐 우리가 이혼하는 이유들을 이제 많이 들어보면 대부분 다 이제 뭐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격 차이에서 벌어지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관계가 메말라져 가는 관계죠. 더 이상 말할 거리가 없어. 말할 거리가. 뭐 이제 처음 여러분일 때는 막 뭐 몇 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뭐 통화하면서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부부 관계가 뭐 한 10년, 20년 가고, 또 연애 관계가 막 7년, 8년 그러면 왔어? 밥 먹어. 더 이상 말하는 관계가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 도종환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종환 시인이 얘기했던 그냥 가구를 만나는 것처럼, 가구 그냥 열었다 닫았다, 의자 여기다 배치했다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계속 이제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즐거워, 기뻐, 뭔가 새로운 걸 아는 것 같고, 뭐 똑같은 건데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데도 굉장히 새로운 어떤 변화나 이런 어떤 그 새로운 형태의 이제 환경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매력이라고 하는 건 윤활유처럼 계속 우리 관계들을 매끄럽게 해주고, 뭐 어떻게 사람들이 만나면 계속 뭐 치고 싸우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어떤 매력들 때문에 스스로 이제 이 상처들을 봉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 같은 이제 무의식을 탐구하는 학자들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이 매력이 이제 필요한데, 그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일상적인 것을 특이하게 만드는 그런 힘, 그런 어떤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이제 똑같은 반복적인 행동들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너무 이제 무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애해가지고 연애가 길어지면 그냥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신비감들이 사라지게 돼서 그냥 뭐 옷도 아무렇게나 벗고, 옷도 아무거나 입고, 막 머리도 안 감고, 뭐 샤워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짐승처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사랑이 증폭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를 살펴보면 이제 어떤 이제 기준점들이 존재하는가. 자, 그건 계속 누군가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향기가 나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향기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이제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일상적인 삶들을 살지만, 똑같이 부부로서의 삶들을 살고 있지만, 똑같이 CC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고, 계속해서 이제 성공적인 그런 어떤 관계를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이제 차이가 여기서 발생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특이한 것이긴 한데, 더 깊은 관계, 철학적인 관계에서는 이제 존재의 기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성찰하게 만들고, 또 자기 자신은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야 될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이제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계속 그냥 뭐 내가 알고 있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냥 퍼주고, 또 그 관계가 그냥 끊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매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뭔가 학습을 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배우게 되고,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제 한 단계 높아지게 되는, 또 성숙하게 되는, 자, 이런 어떤 이제 관계들이 이 존재의 깊은 차원과 관련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좋은 사람일까?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감동이나 어떤 이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물음들을 이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기하면서 자, 나도 이제 그렇게 성숙하고 싶다. 또 내가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의 꿈이나 나의 이상이나 버킷리스트로 이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또 이제 이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이너마이트처럼 우리의 삶을 이제 빵빵빵 바꾸게 하는, 변화시키는 어떤 추동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이제 이 감각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이제 이성에 치우치게 되면 우리의 이제 관계들이 메마르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너무 격정적인, 뭐 드라마틱하게 이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균형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한쪽으로 너무 감각적으로 이제 신경을 쓰다 보면 이제 거기서 오는 이제 피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여자친구 만나거나 남자친구 만나서 뭐 날마다 싸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사사건건 뭐 간섭하거나 사사건건 뭐 시비를 걸거나 정말 좀 좋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를 막 굉장히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오는 이제 호르몬의 분비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든 관계들이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고 뭐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돈 많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감정적인 격돌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관계들이 이제 이어질 수 없게 되죠. 그런다고 해서 또 이제 너무 이성적으로 이제 책에서 배운 대로 막 그 사랑의 공식, 이건 사랑의 기술이니까 이제 그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 관계는 일정 정도 지나고 나면 또 거기서 이런 어떤 메마른 상태로 이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공식이 이제 필요하긴 한데 그 공식만 가지고는 또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고, 이런 의미에서는 뭔가 이제 이런 어떤 루틴한 것들, 그 다음에 너무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제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자, 이게 바로 이제 매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성적인 것들이 뒷받침할 수 없는 이제 요소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감성적인 것들이 뒷받침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장기간의 사랑으로 만들어주는 이제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뭐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해 보자라면 이 매혹이라고 하는 이제 경험도 앞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이제 단독자의 이제 경험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신비감들을 갖고서 그 감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제 만들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어떤 게 기본적인 이제 이상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랑에서는 이제 매혹이 시작의 불꽃이고 또 이제 지속의 에너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뭐 크게 이제 연관성은 이제 있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사무엘 베게트의 이제 작품을 보면 거기에 이제 고도가 내일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그 고도를 기다리는 블라디미르 공하고 에스트라공, 이 두 사람이 이제 고도를 기다리는데 고도가 날마다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자살까지 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소년이 와가지고 고도가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내일까지 한번 기다려볼까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시 이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매력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매혹의 역할. 그다음 이제 카프카의 성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성에 들어가는데 그 성에 자기를 초대한 사람이 이제 클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연락을 해요. 근데 이런 뭐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클람과 마지막까지 만날 수 없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만나려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또 편지를 쓰고 또 계속 추적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성의 생활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이게 이제 매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이죠.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백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신비한 것들이고 결핍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못 가진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걸 갖게 됐을 때 그게 무엇인가 그걸 계속 탐구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싶어하는 것들, 그것을 쟁취하고 싶어하는 것들,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나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또 우리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이제 에너지이자,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커다란 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근본적인 성찰들이 시작이 되고 또 그걸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노력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숭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금송아지를 숨기거나 아니면 이제 바알이나 아스타롯, 뭐 가슴이 1000개가 있는 이런 여신들을 섬기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자, 그것들이 이제 너무 우리에게 이제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 수 없어서 그런 어떤 이제 은총을 입기 위해서
또 그런 어떤 이제 힘들, 신비한 힘들에 참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우리 자신들을 갈고 닦는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자 이제 고대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신비주의 전통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신비주의 전통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제 이 매혹과 관련해서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타인에게로 나아가게 해주고 또 타인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또 우리 자신을 성장시켜주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매혹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매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이제 매혹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문학 작품 몇 개를 통해서 이 사례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는 거죠. 자 이제 매혹의 이제 근본적인 이제 주제들은 대부분 다 이제 첫눈에 반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느낌, 끌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테가 신곡에서 자기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 이제 베아트리체를 만나는데 자 그 베아트리체가 이제 성모 마리아를 닮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베아트리체를 이제 처음 만났는데 베아트리체와 이제 결혼하지 못해요. 그냥 이제 뭔가 뮤즈처럼 한 번 만나고 이제 자기의 삶 속에서 영원히 그거를 간직했던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베아트리체를 만나면서 단테가 그의 눈에서 불타고 있는 미소가 내 눈과 더불어 나의 깊숙한 곳에 있는 은총과 천국에 함께 도달했다고 믿고 있어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한 여자를 만나는데 또 한 남자를 만나는데 자, 그의 눈에서 불타고 있는 미소가 생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봤던 이제 그 볼리우드 영화 중에 하나인데 라브네 바나디조드라고 신이 맺어진 이제 커플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런 대사가 나와요. 내가 당신의 눈 속에서 신을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대사가 나오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가 있었는데 자 누군가 상대방에서 그런 어떤 신령한 여기서 이제 성모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힌두교의 신을 만나는 어떤 그런 어떤 영적인 경험들.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육체와 육체, 고기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신을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거룩한 경험, 성스러운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매혹과 관련돼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게 어떤 경험인지, 그게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이제 작용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신비로운 경험에 따라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설레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어떤 이제 마음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아트리체를 평생에 2번 만나게 되는데 그 평생 동안 베아트리체의 어떤 그 이미지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숭고함 이런 것들을 이제 간직하는 것이 이 단테의 신곡에서 나오는 이제 매혹의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괴테의 유명한 이제 소설 중에 하나가 젊은 베르테르의 이제 슬픔인데 여기서도 이제 베르테르가 롯데, 샤를 롯데 지금 우리 기업 롯데인데 그 롯데를 만났을 때 그 기억들이 이제 여기서 등장하고 있죠. 자, 여기도 보면 이제 그녀는 자기 손을 내 손에 포개에 얹은 다음 클롭슈토크라고 말했다. 나는 즉시 롯데가 생각하고 있을 그 화려한 손가락을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녀가 이 같은 암호로 내게 쏟아놓는 감정의 벅찬 흐름 속에 잠기고 말았다. 나는 참을 수 없어서 몸을 구부리고 기쁨에 넘치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손등에 키스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클롭슈토크라고 하는 이제 말을 그런 어떤 감탄사를 내뱉으면서 물론 이제 시인의 이름인데 여기서 이제 뭔가 매력적인 것들을 느끼게 되는 이런 경우들. 또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도 이제 마찬가지죠. 로미오가 줄리엣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도 자, 이 횃불보다 더 밝게 빛나는구나. 까마귀 무리 속에 흰 비둘기 같네. 자, 음악이 끝나고 그녀에게 가서 손을 만지면 거친 내 손으로 축복을 받으리. 내가 누구를 사랑했던가 내 눈이여 부인하라 진정한 아름다움을 이 밤에 보았으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제 뭐 한 2-3가지 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뭐 단테라든지 베르테르, 로미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사랑의 공식 중에 가장 첫 번째 이 마법에 걸렸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큐피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에로스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랑의 신이 내려와서 그 화랑의 화살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마비되는 어떤 것들.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좋아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정신이 마비가 돼요. 뭔가 신에 홀린 것처럼 계속 그 사람 따라다니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한 얘기를 계속 적어보게 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계속 웃음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속일 수가 없어. 누군가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밝고 웃음이 넘쳐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행복감들을 느끼게 되죠.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헤어지게 되면 또 그 관계가 파괴되면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또 심리적인 어떤 변화들을 겪게 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매혹이 있는 과정과 매혹이 사라지는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생체적인 어떤 반응들, 우리 호르몬의 반응들이 굉장히 격동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왜 애가 저런 애를 만났을까? 왜 이 사람이 이런 사람과 이제 연애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큐피드의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어떤 강력한 힘들이 이제 지배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비스러운 연금술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연금술이라는 것은 이제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금속들을 금으로 만드는 것들인데, 자,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랑하는 과정, 이 매혹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숙해 가는, 또는 이제 굉장히 한 단계 발전하는 어떤 과정들을 이제 보면, 자, 그게 바로 이제 연금술이다라고 하는 거죠. 볼 때 이제 뭐 찌질하고 별로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둘이 그렇게 이제 사회적인 기준을 넘어서서 만족하는 어떤 삶들을 사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생물학자들은 이제 이 매혹이라고 하는 것이 종의 번식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종의 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컷이나 암컷들이 더 좋은 배우자를 통해서 더 좋은 그런 어떤 자손들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생식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뭐 수컷 공작의 꼬리를 우리가 보면 굉장히 화려한데, 자,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그 외관 또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성격,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매혹을 발산하거나 아니면 이제 매혹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는 것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자,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이제 프랙티컬한 이제 테크닉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공작의 꼬리를 이제 펴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 자신을 화려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매력 덩어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이제 집에서 그냥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으로 여러분들이 매력을 발산할 수가 없어요. 매력을 갖기 위해서, 또 매력을 이제 노출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이제 자기 개발들이 필요하고 철저한 어떤 자기 긍정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방식들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제 매력을 어필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이 성장하는 모습들이 이런 어떤 매력의 기본적인 종의 생식 능력과도 이제 관련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것과 매력과 관련해서 이제 경제적인 능력, 또 이제 문화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종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한 단계 높은 단계의 인간적 관계, 동시에 이제 자아의 어떤 성장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매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느끼는 감정적인 그 감정적인 요소이고, 그 감정적인 요소가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관계 형성이라든지 뭐 창작 활동, 마케팅, 뭐 이런 어떤 다양한 분야까지도 이제 이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개인의 취향, 또 경험,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또 이것들이 이제 더 크게 이제 증폭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매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발생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뭐 심리학적인 요소 또는 철학적인 요소로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 자, 첫 번째로 이제 심리학적 요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신비감이에요. 이 신비감, 이 하나의 이제 전략으로서 이 알 수 없는 여백, 그리고 이제 모호하지 않은,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모호함, 자, 이런 것들이 자, 우리에게 이제 이 매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다 알려지면, 다 까발려지면 여러분들이 매혹이라고 하는 게 생기지 않아요. 자, 한 50%는 이제 알려져 있고 50%는 알려지지 않은, 또 알려져 있는 50%도 뭐 금방 또 변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끊임없이 이제 업데이트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바로 이제 우리의 신비감, 존재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알려져 있거나 너무 익숙하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이제 떠나는 경향들이 많죠. 여러분 이제 한번 봤던 영화나 한번 읽었던 책은 다시 읽고 싶지가 않아요. 다시 이제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죠. 똑같아요. 인간관계도 너무 나한테 뻔하다.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과 관계는 이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죠.
뭔가 이제 내가 더 인식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길 때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신비감들, 미스터리어스한 감정들이 생길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자신을 한 단계 더 고양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매력이 갖고 있는 특징들은 쉽게 얻을 수 없는 대상이라고 하는 인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잡으려면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잡으려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무지개처럼 분명히 내 앞에 있는데, 자, 그걸 잡으려고 하면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관계들을 좀 더 긴장감을 또 박진감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이야기할 때 이 이제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한 요소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대방에 투영해서, 자,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의 일부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내가 정말 갖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요소들을 상대방들이 갖고 있을 때, 그거를 내가 공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투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어떤 이제 투사가 가능하게 됐을 때, 훨씬 더 그런 어떤 이제 투사가 없는 사람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랑이 싹틀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제 크게 작용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이야기는 이제 심리학적 이야기라면, 이제 철학적으로 이 매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플라톤은 이제 향연에서, 이 아름다움 자체로 나가는 사다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초월적인 세계, 이 아름다움 그 자체, 자, 그게 이제 신이 될 수도 있고 영혼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무언가 우리에게 이제 부족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채워지는 그런 이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향연에 읽어보면 이제 아리스토파나스의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자, 거기에 그 창조설화가 나와요. 그래서 그 신이 제우스가 인간들을 만들어놨는데, 인간들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남녀를 한 몸으로 만들어놨어, 처음에. 남녀를 한 몸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반절로 쪼개죠. 왜냐하면 이제 둘이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우스나 이제 올림푸스 신들한테 이제 대적을 하니까, 니네를 이제 반절로 이제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잘라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에게는 그 잃어버린 반쪽, 떨어져 있는 반쪽을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해요. 그래야 이제 완전한 결합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자,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 아름다움 자체로 나가는 하나의 사다리가 되는 거죠. 내가 가졌던 나의 일부였던 하나의 그 파트를 내가 찾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 자, 그게 어떤 이제 아름다운 대상을 보면서 어떤 이제 그 숭고한 대상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끌림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철학적으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 매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의 잃어버린 한 파트, 우리 소울메이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거를 내가 찾아서 내가 완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형이상학적 세계, 초월적인 세계를 어떻게 지향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만 내가 그런 세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가장 핵심적인 키 역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문학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불가항력적인 힘, 또 운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묘사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미학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표정, 말투, 몸짓, 자, 분위기 같은 총체적인 이런 어떤 아우라가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매혹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날의 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칼을 우리가 잘 이용하면 엄청나게 이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또 이 칼을 잘 다루지 못하면, 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폭력적인 이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혹을 우리가 잘 사용한다라면 이게 이제 사랑의 불꽃을 일으키고 또 일상적인 삶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다이너마이트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매혹은 아까도 얘기했던 비논리적이에요. 비이성적이에요. 자, 그래서 현실을 자꾸 왜곡하게 돼요. 남들은 다 아는데 그것에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죠. 뭐 오늘 또 신문에 신지가 누구 이제 연애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같이 동거하고 뭐 신혼집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뭐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죠. 남들이 볼 때는 안 맞는 커플이고 저 사람이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자꾸 이상한 데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파경을 맞고 그것 때문에 뭐 경제적인 거, 심리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이제 폭력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제 보면, 자, 이게 이제 얼마나 위험한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 그리고 이제 상대를 그런 의미에서 자꾸 이제 이상화시키거나 거기에 집착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거를 찾으려고 계속 불나방처럼 불에 다가가는 거. 그럼 자기는 타 죽죠. 그런 어떤 과정들이 바로 이제 이 매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관련된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톨스토이의 이제 안나 카레니나죠.
안나 카레니나가 이제 젊을 때 굉장히 부자하고 이제 결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브론스키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죠. 이제 굉장히 젊은 장교인데 이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늙은 남편이 해주지 못하는 그런 사랑들을 갖게 되면서 남편이 이제 카레리나를 떠나고 이 사람과 이제 동거를 시작하는데 이 브론스키 백작이 너무 또 잘생기니까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안 좋은 몇 가지 스캔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브론스키는 마음은 없었어요. 이제 자기는 이제 여전히 안나를 사랑하는데 안나는 이제 계속 집착하는 거죠. 이 남자가 너무 잘생기고 너무 훌륭하니까 모든 여자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자기 남자를 뺏어갈 것이라고 상상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살하게 돼요. 굉장히 이제 불우한 이야기라고 설명드릴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소설 한번 읽어보고 영화로도 이제 나온 것들이고. 자, 마담 보바리도 마찬가지예요. 마담 보바리도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농장주의 시골의 농장주의 딸로 이제 태어났는데 자기가 이제 도시에 나가서 성공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그 보발이라고 하는 이제 의사를 만나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이제 무식해. 의사긴 한데 똑똑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자기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법학도 레옹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주 로돌프와 이제 분류를 맺게 되면서 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하게 돼요.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허위 의식을 심어주면서 뭔가 좋다, 뭐가 좋다 하면서 자꾸 또 이제 소비를 하게 만들죠. 그래서 나중에는 빚더미에 이제 얹게 되고. 자기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다 이제 거기다 쓰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랑이 이제 헛된 사랑이었다. 저 사람들이 나를 그냥 가지고 놀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살하게 되는 이 곡도 이제 마담 보바리의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애착이라고 이제 이 어트랙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는가와 관련해서 엄청난 형태의 이제 반향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매혹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보고 수업을 이제 마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제 뭐 다양한 책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리스트도 굉장히 많아요. 나 자신을 매혹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과 관련해서. 자, 첫 번째는 이제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믿고 자기에 대해서 뭔가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그냥 루저야. 나는 뭐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자,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어디 갈 때마다 어깨를 좀 펴고, 자, 꾸부정하게 있지 말고, 당당하게 걷고, 또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제 어느 대학을 다니고, 어떤 직장에 다니고, 누구를 만나고, 그거에 상관없이, 나 자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것은 나 자신을 알라. 나는 신의 자손이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항상 충분해.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행복년 시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거울 보면서, 나 김용환 사랑해. 나 너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스스로 이야기하세요. 그럼 여러분 뇌가 착각해. 여러분 뇌가 여러분을 믿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삶이 당당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적 매력 관리예요. 자, 깔끔한 스타일, 또 자기만의 스타일. 여러분들 옷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뭐 그런 실험도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이 이제 삼선 슬퍼 신고 뭐 검은색 잠바나 입고 와서 돈 10,000원만 좀 빌려주세요. 쳐다도 안 봐. 자, 여러분들 근데 양복 입고 원피스 딱 이쁜 거 입고 돈 10,000원만 좀 빌려줘요. 그럼 돈 빌려줘. 자,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자기 관리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정장을 입었느냐 아니면 그냥 추리닝 입고 나왔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심적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분이 뭐 이쁘거나 뭐 섹시하거나 그러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나만의 스타일,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독보적인 스타일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분위기를 만드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어필을 갖는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미소라든지 시선이라든지 제스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지적 또는 정서적 매력이에요. 이 사람과 만나면 대화가 재밌어야 돼. 자, 대화를 할 때 계속 끊임없이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근데 이 사람과 만나면 한 5분 이야기하면 끝나. 밥 먹었어? 뭐 먹었어? 어디 식당 갔어?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자,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 관계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많은 책들이 있고, 뭐 많은 드라마, 영화, 뭐 시사, 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자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오면 왜 남자들이 바람이 나는가? 대부분 다 그래요. 말할 게 없어, 말할 게. 뭔가 디스커션 할 게 없는 것들이죠.
자,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남자나 여자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지적으로 물론 이제 지성 성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뭐 사회나 시사나 뭐 철학이나 문학 예술에 대해서 자, 조금씩 이야기하고 같이 또 이제 뭐 영화도 보러 가고 또 그런 어떤 이제 드라마 같은 것도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사람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반응을 좀 잘 해줘야 돼. 반응. 그냥 뭐 시큰둥 해버리면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죠. 근데 내가 반응하면 이 사람이 나를 좀 인정해 주는구나. 나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갖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대화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유머예요. 유머.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 좀 웃기는 거 그리고 이제 분위기를 좀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좀 가져야 되는데 자, 그게 이제 없다. 그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책 사세요. 교보 가지고 유머와 관련된 책들 수십 권 있어. 그걸 좀 가지고 다니면서 외워.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던지게 되면 이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뭐 어른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이제 건배사 하기 위해서 건배사 책 사가지고 막 10대 개씩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 인기가 많아.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누군가 만나서 굉장히 분위기가 서먹서먹하거나 애매할 때 있는데 그때 한마디 던지는 농담. 또 막 그 둘이 이제 싸우고 있는데 그랬을 때 싸울 때도 농담 한번 던지면서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바뀌는 어떤 전환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제 독립성이에요. 자, 너무 의존하지 마라.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내가 모든 걸 다 바치거나 모든 걸 다 전적으로 헌신하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은 혼자 와서 혼자 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좋아도 이 사람은 언젠가 떠나. 뭐 죽음이 있든지 아니면 뭐 사회적 관계 때문에 버림을 받거나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제 상태인데 그럼 나는 내가 스스로 살아야 돼요. 근데 자꾸 이제 이 사람 의존하면 그 사람이 없어지면 계속 그 사람에서 의존 때문에 나의 삶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피폐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해야 될 어떤 루틴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배려와 따뜻함이죠. 자, 이건 굉장히 디테일한 건데 그 자그마한 사소한 것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다르고 다른 거죠. 이 사람에게 내가 감사하다, 뭐 미안하다, 이런 어떤 이제 사소한 그런 어떤 감정들을 내가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참 따뜻하다, 이 사람 만나면 포근하다라고 하는 느낌이나 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어떤 그런 어떤 매력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신비감이에요, 여전히. 저 사람이 나를 아무리 잘 안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알 수 없는 어떤 미스터리한 것들이 내 안에 하나는 정도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걸 또 개발해야 돼요. 다 주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무리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게 만들고 저 사람에 대해 나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들고 저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증나지 않도록 만드는 무언가를 여러분들 개발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다 개인마다 이제 다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신비감, 어떤 이제 존재가 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자한테는 여러분들 여신이 돼야 되고, 여자한테는 남신이 돼야 돼. 그래서 뭔가 계속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들고 싶어요. 자, 오늘 이제 수업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여러분 이제 사랑의 두 번째 요소로 매력이라고 하는 거, 이 매혹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관계가 일상적인 거, 루틴한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나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강력한 이제 기제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기 위해서는 뭐 한 7가지 정도 이제 얘기했었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하고 자기가 스스로 독립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고 또 남을 배려하는 이런 좀 원천적인 기본적인 자질들이 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면 그냥 감정에 끌리고, 자, 그래서 뭐 같이 손잡고 스킨십하고 거기에 끝나버리고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또 상대방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상호작용하는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들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 추석 한 주간 잘 쉬었다가 다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